안녕하십니까. 구해주아파트닷컴 우담비사입니다. 오늘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잔금까지 또 중도금 대출까지 집단 대출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지연 팀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있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은행 대출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이지원 팀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력 몇 년 이런 것도. 제가 지금 네. 은행에서 20년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20년. 네. 너무 오래됐는데요. 네. 제가 오늘 집단 대출이라는 걸 한번 이제 여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쩌면은 기본 같아도 잘 모르시거든요. 맞아요. 예. 뭐 대출은요, 용어만 좀 달라져도 뭔가 어렵게 느껴져서요. 저는 이제 분양 쪽에 일을 하잖아요. 네. 하면은 중도금 대출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잔금 납부하고 등기를 칠 때 또 대출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집단 대출이라는 이름이 붙더라고요. 네, 그럼 맞아요. 집단 대출이라는 게 대체 뭘 말하는 건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단 대출은 일단 어느 정도 세대수가 되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저희가 중도금 대출 그리고 잔금 대출할 때 집단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입주 예정자인 분들이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럼 입주 예정자인 분들이 계약을 했을 때 5%나 10%를 내고 그다음 중도금을 하고 그다음 잔금까지 이어질 때 세대수가 좀 어느 정도 되면 은행에서 집단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가능하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중도금 대출이라는 게 또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여기거든요. 어려워할 수 있는 용어죠. 중도금 대출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건설사에서 은행을 컨택을 해서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끔 해주는 거고 개인이 따로 뭐 납부를 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은행에서 이제 건설에 필요한 돈을 미리 받을 수 있게끔 해놓는 대출입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벌던 프리랜서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 DSR 규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좀 뭔가 탈락 이런 느낌인데 중도금 대출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제 신용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그 신용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중도금 대출은 어차피 건설사를 보고 은행에서 같이 대출을 하는 거다 보니까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그러면 내가 예전에 집을 샀던 사람이라서 지금 분위기는 잘 몰라요. 그러면 내가 막 은행에 돈을 직접 중도금 회차 때마다 신경 써서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바로 은행에서 그냥 건설사 쪽으로 뭐 회차별로 보통 뭐 6회에서 8회 정도 나눠서 입금해 드리는 걸로. 그럼 나는 중간에 이제 확인만 하면 맞아요. 제가 1년에 2번인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럼 그것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이게 나중에 잔금이 30% 정도가 남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잔금 대출내가 집단 대출이 일어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서 보면 중간에 중도금 대출이란 걸 할 때 뭘 보증료 같은 거를 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보통 이제 중도금 대출할 때도 요즘에는 주택도시보증에서 하는 허그 대출로 해서 대출이 나가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뭐 보증료를 내고 그리고 모든 대출은 다 인지세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지세는 고객 부담으로 납부가 됩니다. 사실 고객들이 집을 산 게 아니라 등기를 치는 게 아닌데 왜 보증료랑 인지세를 내냐 그러면서 저보고 이거는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설정한 거냐 하신 분들은 그죠? 이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중도금을 다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대출 이제 잔금이 30에서 35%가 남았단 말이에요. 30%죠, 대략. 나는 그거를 좀 겁이 나요. 다 마련을 못해서.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등기 칠 때 집단 대출이 일어난다. 그럼 저처럼 잔금이 모자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나요? 일단 일반적으로 집단 이제 잔금 대출을 할 때는 모든 은행들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은행 여러 군데다. 그런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음 분양했을 때보다 금액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감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은행에서는 다 대출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도가 은행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전에 얼핏 봤을 때 파주권은 뭐 1억이 아니었어요. 3억 정도가 은행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은행이 이 감정하는 곳을 다 다른가요? 네, 은행마다 감정할 수 있는 협약 기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감정 결과가
정말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매매가 거래된 적이 없으니까 네. 처음에 은행에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 KB 시세? 맞죠. 그러면 매매가 일어나고 난 뒤에 KB 시세가 네.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한 1년 후? 보통은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KB 시세, 그전에는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네. 그러면 나같이 돈이 좀 많이 필요한 사람 말고 네. 나는 돈이 좀 있다. 네. 그러면 감정가하고 상관없이 가야 되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시중은행도 금리가 다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최저로 나올 수 있는 은행 쪽을 선택하고 이제 본인이 또 많이 사용했던 은행이 조금 유리할 수 있으니까 월급 통장. 네네.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이득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은행이 몇 군데나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하루를 뭐 딱 쉬면서 은행을 2군데만 가도 기가 확 빨리거든요. 막 지쳐서 가서 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그 2군데만 알아보고 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은행에서 또 자기 은행이 외의 거를 막 알려주지도 않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팀장님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이제 여러 금융권을 다 같이 보고 있으니까 체크해서 그 고객이 맞게끔 어떤 자금 용도나 금리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해서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왠지 은행에 딱 바로 했을 때는 금리가 만약에 3.8%면 통해서 하면 3.9%가 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예전에도 뭐 많이 물어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집단 대출할 때는 은행별로 금리가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어요. 확정으로 다 돼 있네요, 은행별로. 크게 차이는 없고 간혹은 이제 어느 정도 한도를 소진한 은행들은 금리를 올리긴 한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다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직접 가거나 팀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좀 알아보고 선택을 하더라도 그 은행에 대해서는 금리는 동일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면 내 신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나는 막 대기업이고 5천만 원 연봉이다. 근데 나는 소기업이고 5천만 원 연봉이다. 이런 거는 차이가 없죠. 고객들은 그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저는 그렇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주택만 보고 하는 거라서 뭐 DSR 계산할 때나 연봉을 보는 거지 실제로 개인이 뭐 대기업을 다니건 뭐 중소기업을 다니건 그건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봉이나 이제 신용등급 그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는 게 730점 정도 기준으로 보는데 그 이상이면 거진 동일합니다. 자, 좀 안심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 진짜 이 집단 대출이라는 거를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다 인터뷰를 잡은 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집단 대출을 하면 한 5년 정도는 고정금리고 그 다음부터는 변동금리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잘 갈아타야 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맞나요? 네. 그게 최근에 많이 이슈화가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나가는 집단 대출이 5년 고정으로 해서 뒤에는 변동이 되는 형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5년 정도 지나면 변동이 된다. 그런데 5년까지 꼭 다 기다릴 필요는 없고 한 2, 3년 정도 되는 시점에 이제 내 금리가 지금 시중금리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아무래도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집단 대출로 해서 등기 칠 때, 고를 때가 대출을 받을 때 보면 집단 대출 자체가 조금 금리가 낮잖아요. 네, 맞죠. 왜냐면 은행에서는 한꺼번에 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그러면 변동금리 때는 대출 금리가 변동이 되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뜻이죠. 맞아요. 지금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5년 전에 이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2%대 후반 뭐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변동이 돼서 5%대가 되었다고 이거 대환을 한다고 말씀 주시는 고객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차이가 많이 나면 요 어떻게 내 거에 맞는 거를 잘 갈아타야 되는데 기존 은행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알리진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죠? 모든 정보를 다 체크할 수가 없다 보니까 문자 메시지로 5년 정도 되는 시점에 알려주긴 한데 그 나머지는 이제
권리는 이제 고객이 챙겨야 되는 거다 보니까 챙겨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의무로 이제 한 통 정도 맞아요. 보낸다. 그런데 맞아요. 내가 그날 문자를 확인을 안 하면 내용을 잘 모른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바로 본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넘어갈 때에는 비교 대상 없이 그냥 넘어갈 수가 네. 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 날짜를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팀장님께 뭐 한 2년 좀 지났을 시점에 네. 앞으로 내가 2년 전에 이렇게 받은 게 변동될 수 있으니 저한테 좀 그때쯤 돼서 편하게 좀 알려주세요.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저 같은 사람한테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 체크할 수 없을 때 네. 이제 제 같은 이제 대출 상담사 팀장이나 믿을 수 있는 분에게 미리 의뢰를 해놓으면 지금 시점에 금리가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네. 3년 정도 지났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지니까 그때 시점에 대환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죠.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지죠. 없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는 내가 이제 앞으로 변할 수 있으니 변동금리를 잘 체크해서 네. 그거에 맞는 걸로 갈아타시는 게 좋다. 그렇죠. 진짜 이 부분은 제가 좀 체크를 잘 해서 좀 답변을 들으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저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제가 은행에 가면 저한테 막 대출 쓰시는 거나 뭐 하시는 걸 좀 적어주세요 하면 왠지 저는 한두 개를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를 잘 보이고 싶은 건 아닌데 이상하게 한두 개가 빠지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 DSR을 다 보기 때문에 어차피 드러난다. 정보를 주지 않으면 어차피 정확한 상담도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 하시면 요즘에는 이제 개인정보 동의 관련된 것도 URL로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확인만 해주시면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이 다 가능하니까 그 내용으로 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직히 고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내 신용이 막 어떻고 고민이 많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그걸 받았을 때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냥 잘 맞는 걸 그냥 골라주실. 맞아요. 제일 최적화되어 있는 상품을 확인해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가 정확해야 저희도 확인을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왠지 팀장님한테 그런 걸 알려줘도 좀 어디 셀 것 같지 않는 그런 신용은 느껴집니다. 자, 지금 집단대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 5년 지나서 변동금리까지 저희가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 부분 놓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3년 지난 시점부터는 5년 사이에 내 변동금리가 언제쯤부터 괜찮은 이율에 들어갈 수 있는지 체크를 하실 수 있다면 하시고 아니면은 전문가한테 나한테 그때쯤 좀 알려달라 주기적으로 귀찮진 않나요? 아닙니다. 일이다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지금 쓰고 있는 거가 5년 동안 이어갔을 때가 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5년 동안 이어가는 거고 그 중간에라도 변경을 했을 때 이득이 되면 그때 대해서 변경하는 게 당연히 좋죠. 자, 그러면 문자나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는 뜻이니까 이주연 팀장님한테 내가 혹시 좀 그런 부분에 야무지지 못해서 체크를 못한다 이러시면은 좀 전화번호를 맡기고 내용을 조금 알려달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집단대출에 대해서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인터뷰 있으면 찾아봐 주십시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